네, 네,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해놓은 나무병원 손재국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잘 들리고 잘 있습니다. 들립니다. 네. 아, 요, 일반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하는 것보다 웨비나를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아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쉽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 원해론에서 보수교육으로 농약학 신청을 받았는데 10분이 안 오셔가지고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먼 데까지 와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잠깐 그리고 농약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싹 받는 것보다는 때때로 조금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최근에 출시된 약재들, 최근 3년간에 출시된 신물질들, 즉 살균제로 미기와 이프플루페노킨 뭐 이런 제품들 미기와 어워드 이런 상표 회사마다 나온 제품이 있었고 버픽스라고 또 다사에 해당하는 약재 이런 살균제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살충제로서 인시피어 응애하고 나방에 아주 효과적인 30번에 해당하는 아주 효과가 좋은 식물질, 인시피오, 그리고 또 흡집회충 전문약, 팀프로피리다즈, 그래서 이피콘, 카드리온, 이런 상표로 회사마다 출시가 되고 있는 거, 흡집회충 전문약, 요것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토양살충제로 쓸만한 제품, 즉, 디노테프란하고 포스티아제이트, 이 두 가지 혼합제. 혼합제지만은 매년 제품이 100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뭐 99%는 전부 혼합제고 신물질이 이렇게 한 해에 한 두서너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물질들만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기억하시면은 혼합제는 너무 많으니까 농약사들도 기억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파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우리 나무사님들도 혼합제다. 그러면은 이거 성분을 보고 이게 뭐뭐 합제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식물질에만 관심을 두시면 돼요. 식물질이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살균살충제 또 제초제, 제초제 중에서는 소카바라는 약재, 여기 설펜트라졸, 잔디밭에 쓰는 약, 잔디는 우리 수목하고는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제초제는 잔디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진행을 하는 뭐 손채연 대표께서 그럴듯하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처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화면 보시면은 농약 사용 지침서,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 세 가지 이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의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에 깔려 있어야 되고 항시 수목관리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할 때는 이 화면을 보면서 처방에 대한 얘기도 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약재 중에 그걸 머릿속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항시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세 가지는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농약이 즉 우리가 이를테면은 뭐 테부코나졸이다 라고 했을 때 페부코나졸 그러면은 우리가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고 어느 회사에서 나오고
이런 정보를 다 찾으려면 결국은 이 농약 사용 지침서나 안전정보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효 성분과 상표, 회사별로 등록 상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그램짜리로 몇 미리짜리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각 회사의 모든 제품을 망라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는 정보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한 30여 개 되는데 다 각자 자기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어떤 공급 품목 일람표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요. 그래서 매번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거기를 보시면 한꺼번에 어느 회사에서 몇 그램, 몇 미리짜리로 다 나온다 하는 그 공급 품목 전체 총 일람표를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작년에 만들었고 또 내년에 만들 계획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정보 책자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작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살균제 작용기구 살균제가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나무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가나다라 살균제만 해도 엄청 많죠. 이게 즉 단제 하나의 성분명만 가진 그 단제로 된 것들만 정리를 해놔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이제는 뭐 요걸 다 기억하실 일은 없고 살균제 중에서는 요 표 하나 요것은 핸드폰에다 캡처하셔가지고 항시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균제가 이게 전부다. 즉 우리 나무사님들이 즉 요걸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즉 공무원이 어떤 뭐가 좋냐, 흰가루병에 뭐가 좋냐, 탄저병에 뭐가 좋냐, 갈색 무늬병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 이름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약을 취급 자체를 거의 안 하시니까 내가 쓰는 약 뭐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얘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수시로 이렇게 보고 참조를 하시면은 요게 살균제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외에 주로 뭐 채소만 쓴다 할지, 수도작에 쓴다 할지, 벼농사에 쓴다 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뺐어요. 수목에 관련된 약재들만을 계통으로 이렇게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사실은 농민들은 병 때문에 약을 쳐요. 병 때문에 살충제도 매번 같이 치고 그런데 우리 수목은 병보다는 해충이죠. 해충이 민원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살균제를 안 해주면은 또 조기에 낙엽이 진달지 또 병이 심해서 또 뭐 수목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도 하나씩은 넣어서 처방을 해주셔야죠. 그럴 때 살균제는 크게 봐서는 곰팡이 약, 즉 난균류, 잔항균, 담자균, 불안정균 이런 곰팡이들에 의한 병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세균에 의한 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병해는 이 항생제, 세균병 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목은 세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작물에도 병해의 95% 이상이 곰팡이고 세균에 의한 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병은 우리 즉 수목으로 치면은 이를테면은 모과에 가지 검은 마른병 뭐 이런 거 그리고 화상병 배나무 사과나무에 이런 화상병 이런 건 세균인 거죠. 세균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95% 이상이 곰팡이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병 약 살균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곰팡이병에는 이 난균류와
잔항균, 담자균, 불안정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분이 크게 되죠. 근데 난균류, 요거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난균류가 뭐냐면은 역병, 녹균병, 잘록병, 뿌리 썩은 병, 요런 병들이 난균류에 해당하는 약재인데, 우리 수목은 난균류에서, 그렇게, 이거 난균류가 발생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장미과 수목에 사과나무가 역병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 이런 건 난균류인데, 난균류 약재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가령 수박역병, 고추역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즉, 병원균의 포자가 찍고 나서 불과 30분, 수박역병 같은 경우에는, 40분 내에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자가 침범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수시로 약을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또, 박과작물에서 녹균병, 흰가 녹균병 이런 것들이 또 난균이죠. 그래서 호박의 녹균병, 오이의 녹균병, 녹균병이 오면 입이 싹 이렇게 엉망진창돼서 수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난균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난균류가 나오는 수목의 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목은 오히려 이제 잔항균, 담자균, 불안정균류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난균류 전문 약재도 그냥 이런 전문 약재가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세균은 세균이 나왔을 때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즉 수목의 각종 낙엽성 병에, 갈색무늬병, 이런 이렇게 낙엽이 지는 병들, 이런 낙엽성 붉은별 무늬병, 녹병 이런 것들,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약재를 살균제를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삼에 해당하는 스트로비루린 계통의 약재, 즉 오티바, 헤비치, 카브리오, 프린트, 선주야 이런 것들이 다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균류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요. 다 잡는데 약재별로 조금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탄저병의 효과가 좋고 특이함이 더 좋고, 어떤 것은 또 흰가루병의 효과가 특이하게 좋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각종 낙엽성 병에 대해서는 효과들이 다 우수해요. 그래서 이 스트로비루린 계통의 약재가 농민들한테도 가장 인기 있는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하면은 피라클로스트로빈 이런 거, 카브리오, 그래서 농민들의 아주 고추 탄저병, 사과 탄저병, 감 탄저병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살균제죠. 그래서 이런 스트로비루린 계통, 이건 우리 수목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에 해당하는 크린캡, 미래빛, 이런 제품들, 그리고, 새로 나온 이 버픽스, 이런 제품들은 흰가루, 잿빛 곰팡이,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특화돼서 더 효과가 좋은, 물론 나머지 병들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으로, 이제 그룹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상표와 품목명, 가로는 품목명입니다. 성분, 품목명이고 또 성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품목명, 이 아족시스트로빈에는 오티바라는 상표 외에 다른 상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티바를 아셔야 돼요. 대표 상표는. 이것이 10년 동안 독점해서 시장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티바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아족시스트로빈 하면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농약사도 아족시스트로빈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오티바가 아족시스트로빈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우리, 나무우사님들은 적어도 이 상표는 개수가, 이 아족시스트로빈에 해당하는 상표가 7, 8개는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기억하느니 아족시스트로빈을 항시 기억하셔야 되고, 오티바는 대표 상표니까 또 이걸 아시는 것이 또 알아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검색을 할 때도
오티바라는 상표로 검색을 하면 아족시스트로빈이 바로 나옵니다만은 아족시스트로빈으로 품목명으로 검색을 하면은 아족시스트로빈 혼합제들이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단제만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품목명과 상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살균제로서는 뭐 많아야 지금 15가지가 안 됩니다. 요런 정도만은 이 품목명과 상표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새로 나온 제품들, 신규 물질, 즉 최근에 나온 뭐 필벤카브, 선두주자, 뭐 펜티오피라드, 뭐 미래빛, 버픽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카피 품목이 없지만은 시간이 오래된 제품들은 상표가 많습니다. 카피들이 막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상표, 좋은 제품들이 또 일수록 오래될수록 카피 품목도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상표가 여러 개다라고 인식을 하고 품목명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트로비루린 계통은 거의 수목에 나오는 거의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일에 해당하는 스트롤 생합성 제한은 사일에 해당하는 이 약제 졸졸졸졸 하는 거들 있죠. 이게 헥사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테부코나졸 이렇게 해서 트리아졸계 요게 사실은 우리 나무병원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런 좋다고 이게 각종 낙엽성 병에는 아주 효과가 좋은데 좋다고 이것만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일에 해당하는 트리아졸계도 한번 썼다. 스트로비루린계도 한번 썼다가 그리고 또 금년에 처음 내놓은 가오에 해당하는 이프플루페노킨 이런 것들도 미기와 요건 좀 비싸긴 합니다.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이렇게 썼다가 다이로도 갔다가 이렇게 교호로 적어도 이렇게 한두 개씩만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아니면은 핸드폰에 이 파일을 딱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계통별로 또 돌려가면서 또 처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몇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일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트리아졸계, 헥사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테부코나졸, 메트코나졸, 트리플루미졸. 트리플루미졸은 좀 오래됐는데 요 오래되고 이게 약효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등록사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고요. 헥사코나졸, 디페노코나졸, 테부코나졸, 메트코나졸 이 정도를 가지고 주로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통 사실은 농민들은 과수농가들이 봄에 비가 올 때는 막 사흘 간격으로 약을 쳐요. 그럴 때는 저항성이 우려되지만은 우리 수목에 있어서는 뭐 짧아야 뭐 2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에 2번 1년에 3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항성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썼는데 3번 썼는데 헥사코나졸을 3번 연거푸 썼다. 이거 저항성하고는 그 정도로 써가지고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의사로서 돌려가면서 처방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스트로비루린도 한 번씩 썼다가 트리아졸도 썼다가 식물질도 썼다가 그리고 다른 계통의 약제들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야 될 약제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 수목 사용할 때 추천하지 않는 약, 즉 예방제들, 즉 약흔이 발생하는 것, 다전 접촉작용에 의한 카본, 즉 이 제품들 프로피네브 70%짜리, 망코제브 75%짜리, 클로로타노닐 75%, 디티아논 75%, 캡탄 50% 이런 제품들은요 완전 보호제이기 때문에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성분 함량이 높으면은 가루약밖에는 못 만들어요. 수화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돌가루에다가 약을 코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가루가 무겁기 때문에 약을 물에 타게 되면은 계속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계속 저어주면서
처음에도 잘 저어야 되지만 나중에도 계속 저어주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성분 함량이 높고 돌가루에 붙여놨고 자꾸 깔아앉고 그런데다가 또 사용량도 거의 다 500배 이렇습니다. 500배로 가루약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약흔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농민들도 즉 하우스 농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안 써요, 이 약을. 그리고 과수도 열매가 달려 있을 때는 열매가 눈으로 보일 때는 안 씁니다. 열매 봉지를 쌌거나 아니면은 열매를 따고 났거나 열매가 생기기 전이거나 이럴 때는 입이 좀 지저분해도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씁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사가 처방해서 약을 뿌렸는데 뿌리고 나니까 입이 온통 흰가루병 좀 난 것처럼 희끗희끗하다. 지저분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즉 도배하는 식 보호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질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또 씻겨 내려가고 즉 스트로비루린 계통의 약제나 트리아졸 계통의 약제들은 식물이 그 식물 내부의 세포까지도 이렇게 침범을 해서 안에서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제품은 도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씻겨 내려가고 이래서 금방 또 병이 발생하고 약효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수목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좀 지저분하게 봐도 괜찮다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약은 처방을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런 제품들을 다이세넴, 망코제부 이런 것들이 즉 도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해가 없다. 도배해 놓으니까 이제 또 약해는 없습니다. 물론 트리아졸이나 스트로비루린 계통의 약제도 수목이 썼을 때 약해가 나는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만병통치약 도배해 놓으니까 모든 병이 해결이 되니까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도감 같은 데 자꾸 이렇게 처방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나무사님들이 따라서 처방을 하는데 이것은 작업자도 불편하고 약효도 좀 짧고 이래서 이런 보호용보다는 직접 살균제, 스트로비루린 계통이나 트리아졸 계통의 약제, 이런 약제로 처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호살포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돌려서 써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수목에는 흰가루병이 아주 문제죠. 배롱나무, 사철나무 등등 중국 단풍 이런 것들이 특히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흰가루병의 특효인 것들 물론 스트로비루린만 써도 트리아졸만 써도 이 흰가루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농민들한테는 흰가루병 대단히 중요해요. 장미 재배하는데 흰가루병 오면 아주 저기 합니다. 그리고 박과작물들 흰가루병, 메론, 호박, 오이 이런 데 흰가루병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흰가루병 때문에 계속 약을 뿌립니다. 하우스 작물 특히 이런 데들 그럴 때 농민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역시 이런 크림캡, 미래빛, 또 스트로비루린 계통에서 이제 클레속시 메칠, 해비치 이런 것들. 흰가루병에 좀 효과가 좋은 게 뭔지 이건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흰가루병 약효를 조금 구분해 놨는데 4일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트리아졸만 하더라도 흰가루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한 장으로 살균제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캡처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도 이렇게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죠.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될 제품 살충제도 이거 한 장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살충제 중에서 먼저 응애약. 응애는 다른 해충보다도 저항성이 더 빨리 바로 오는 거죠. 즉, 약 한 번 쳤는데 응애는 저항성이 옵니다. 그 약에 대해서 살아남은 응애, 살아남은 응애는 구부대가 전부 다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 어떤 병이나 해충보다도 약을 돌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응애약이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응애약이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응애약이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특히 과수농가들이 환영하고 신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목에 있어서도 응애약 하면은 첫 번째로 6번에 해당하는 약제 아바맥틴. 6번이 아바맥틴,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밀베맥틴 세 가지가 6번이죠. 6번인데 아바맥틴이 소나 6번이 전부 소나무 제선축약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아바맥틴은 응애약으로 아바맥틴과 밀베맥틴 이 두 가지는 농민들한테 응애약으로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많이 뭐 가장 많이 쓰는 응애약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명 상표는 이게 올스타 버티맥입니다. 그 외에 이 아바맥틴이 상표가 또 한 10여 개가 넘어요. 그렇지만은 올스타 버티맥 정도는 대표 상표이기 때문에 아바맥틴이 올스타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밀베맥틴 요것은 요것도 소나무 제선축약으로 즉 솔백신이라고 해서 나무 주사제를 이렇게 만들어 내놨어요. 6년 간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은 농민들은 응애약으로 밀베맥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밀베맥틴은 가격이 워낙 고가고 해서 이제 가급 6번을 쓰시려면 아바맥틴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바맥틴은 6번은 전부 다 소나무 제선축약이면서 아바맥틴은 응애약, 에마맥틴 벤조이트는 나방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두 가지가 다 미국 흰불나방에 또 나무주사제로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응애약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애약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약제고 그 다음에는 소나무 응애에 등록이 돼 있죠. 마이센, 아미트라즈라고 하는 거. 소나무 응애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요것은 500ml로 1000배짜리로 나와요. 뭐 올스타나 이런 것은 3000배 이렇게 해서 167ml 뭐 이런 포장 단위로도 나옵니다. 25말용 500리터 기준에서 그렇게 나오고 요것은 1000배짜리 500cc 용량으로 나와요. 소나무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13번에 해당하는 클로로페나피르 이것도 역시 세큐어가 소나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에 등록된 살포제 두 개, 이 아미트라즈와 이거 클로로페나피르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만을 꼭 처방을 소나무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가지고 번갈아 써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응애약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램페이지, 클로로페나피르 중에서 회사마다 어느 회사는 세큐어, 어느 회사는 램페이지인데 대표 상품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램페이지라는 회사는 램페이지 성분은 회양목 명나방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양목 명나방도 등록이 몇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 처방하실 때 회양목 명나방이 문제될 때는 꼭 이걸 처방하셔야 되니까 클로로페나피르 요건 즉 이 성분은 응애하고 나방류까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응애하고 나방류의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뭐 미국 흰불나방과 응애가 같이 있다 했을 때 요거 하나 처방하면 되는 거지 미국 흰불나방 따로 또 추가로 약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방과 응애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비페나제이트, 아크라마이트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아직은 좀 고가고 수목에는 등록이 많이 안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3번 기억하셔야 될 게 모벤토입니다. 이게 모벤토는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요. 그래서 특히 거북밀 깍지벌레 이런 깍지벌레들을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수목에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한테 제가 수목에 좀 등록을 해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니까 이런 제품들을 저희도 드론 방지하고 할 때 주로 이 제품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응애약으로 모벤토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키티납성을 제외하는 주론 계통의 약제. 이 주론 계통의 약제, 플루페녹스론, 디플루벤주론 등 15번 계통의 약제가 아주 친환경적이죠. 즉 나방류의 식독을 통해서 15번은 입에 뿌려 가지고 그 잎을 나방류 해충, 나방류 인시목 해충이 뜯어먹는 해충들, 식엽성 해충들이 뜯어먹었을 때 바로 키티납성을 저해하거나 촉진하거나 뭐 억제하거나 촉진하거나 이렇게 돼서 15번 계통의 약제들을 보통 농민들이 등 터져 죽는 약 이렇게 합니다. 등이 바로 탈피를 할 때가 아닌데 등이 터져서 탈피가 돼버린다거나 유충 단계에서 아니면은 탈피를 많이 먹었으니까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가 안 되게 해서 뭐 등이 딱 오므려져서 즉 키틴질이 안 벌어져서 이게 뭐안 죽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걸 보고 그래서 말라 죽는데 그 이 약재들을 등 터져 죽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식독, 식엽성 해충이 반드시 이 약을 먹어야 죽는 거고 먹어야만이 이 기작이 나오기 때문에 즉 성충에는 효과가 없는 거고 꿀벌이나 이런 데도 안전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23번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게 꿀벌 독성에 안전하고 저독성이고 그래서 23번, 15번, 10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10번 주문 에톡사졸인데 좀 수목에는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개통이 다른 걸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사이노나피르 이것도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다이마이트, 마이트킨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30번 20표하고 똑같이 인기가 신약제로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약을 구분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이것도 지금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많으니까 뭐 제가 봐서는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바메틴, 그 다음에 소나무에 등록돼 있으니까 아미트라지 정도, 그리고 회양목 명나방과 소나무에 등록돼 있으니까 클로로페나피르, 그리고 이제 이 모벤토, 스피로테트라멘, 요게 뭐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다 되기 때문에 요 모벤토 정도 기억을 하시고 플루펜옥스론 요것은 미국 흰물나방에 5,000배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응애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응애하고 나방, 클로로페나피르도 응애하고 나방. 그래서 또 20개 등록들이 돼 있어요. 그렇게 미국 흰물나방 돼 있지, 요것도 해양목 명나방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응애약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어쩔까. 요 5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나는 또 좀 더 새로운 것까지도 써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인시피오, 또 이 아사히노나피르, 이런 제품까지, 신제품들까지, 신제품들까지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애약 5가지 기억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흡집해충.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 그래서 진딧물, 깍지벌레,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수목의 피해가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미국 인블라방처럼 잎을 다 뜯어먹는다 할지. 그리고 이제 신엽이 막 날 때, 새순이 날 때, 이럴 때 진딧물이 이제 수없이 버글버글하죠. 즉, 음, 뭐 장미과 수목들, 뭐 꽃사과나 아니면은 매실이나 이런 데들 처음에 뭐 나오면서 새로운 신초가 나오면서 온통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입이 다 오그라지고 피해를 크게 주는 그래서 그런 흡집해충, 진딧물 가장 눈에 또 띄는 큰 해충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읍지배충약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4번, 사회에 해당하는 티아클로프리드, 아스타미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 뭐, 티아메톡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T에 해당하는 플루피라디피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4C에 뭐, 스트레이트, 트랜스폼, 이게, 이 좀 제가 잘못 썼는데, 뭐, 트랜스폼이 두 개 다 상표를 써놨네요. 뭐, 이게.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약제.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4번이 그런데